노하우인 것 같아요. 이거 노하우를 좀 공개하면 그런데 못하는 거 알아요, 저는. 못하니까 도전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못하는 게 부끄럽진 않아요.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살짝 이게 조금 뭐 학생들은 이거 왜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듣다 보니까 답답한 게 이게 필수 과목이 돼야 돼. 본인이 가장 역량을 이끌어낸 사례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게 뭔가요?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이거 노하우를 좀 공개하면 그런데 저희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잖아요. 경남권에서 다투는 학생들 보면 과거 학생들과 많이 좀 경합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아예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 뭐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것 같아요. 그 학교의 문화? 저희는 일반고니까 공부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거와 공부를 병행하고 연구에 기반인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도 물론 잘하겠죠 하고 하지만 둘 다 하는 거고 사실은 걔네들은 버스 대절해서 오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그냥 뭐 몇 명 이렇게 좀 해가지고 가는 편인데 노하우로 하면 뭐 저는 이제 발명에서 조금 더 수준을 나가서 특허를 조금 가르쳐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심화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특허 명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발명품을 특허법으로 보호할 때 글로 쓴 그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특허 명세서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이제 그 발명품의 내용이라든지 도면 그리고 권리범위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A라는 발명품에 1부터 10까지 보호해주세요 라고 적어놓은 그 명세서가 있어요. 심사를 받아야 되는 심사 서류죠. 그게 이제 변리사들이 보통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거를 좀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대회를 출품할 때 그 형태를 좀 많이 써요. 애들한테 이제 그냥 막 주절주절 쓰지 말고 명료하게 명세서에 있는 틀을 좀 뽑아서 특허 명세서 쓰듯이 조금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돋보이지 않나? 뭐 일반 뭐 그냥 그림 있고 설명 있는 것보다는 구조화돼 있고 이해하기 쉽게 또 이게 심사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심사위원을 해봤거든요. 이게 심사 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길게 안 걸려요. 한 개 보는데 왜냐면 몇백 개를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목 보고 도면 보고 뭐 이런 대충 내용 보고 제가 고민하게 만들면 안 돼요. 딱 한눈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구현이 가능한가도 고민을 하겠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저한테 임팩트를 줘야 되거든요. 내용이 한 방에 딱 들어와 줘야 돼요. 이거 어디 있어? 어디란 부분이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거여도 우리가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딱 눈에 들어. 그것도 전문적이거든요. 그 명세서 부분이라는 게 조금 그렇게 뭐 돋보이지 않나. 본인이 가르친 학생이 어떤 것을 구현했을 때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기억에 남았던 사례. 최근 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장 높은 상, 저도 이제 4년 하면서 작은 상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실. 대회 규모를 봤을 때 벽이 있었어요. 장관상은 제가 못 받았었거든요. 3년 차부터 이제 장관상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작년이었죠, 4년 차 때 이제 장관상이 이제 2개가 나왔는데 각 다른 대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발명품이었어요. 들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장관상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휠체어 같은 거 있잖아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면 하수도 거기 구멍이 좀 크게 이제 맨홀 옆에 하수도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앞바퀴가 끼었을 때 또는 뭐 지하철 그 사이에 꼈을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제 끼면은 스스로 일단 꺼내기도 어렵고 맞아요. 도움을 받아야 돼.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실 줄 몰랐어요. 보통 다 모르지 않나요? 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죠. 보통은 뭐 2차 사고 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물론 2차 사고 방지도 있지만 그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잠깐 불편했으면 상관없는데 하반신이 조금 오랫동안 쓰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뭐 제가 타고 가다 빠진다 그럼 일어난다? 빼면 그만인데 이거 작은 거 하나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부분을 건드렸죠. 해서 자동 탈출기 그냥 간단하게 자동 탈출기는 아닌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치죠. 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간단해요. 그 실린더 있거든. 전동 실린더 쭉 나왔다가 쭉 들어갔다 하는 실린더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설정을 하고요. 양쪽에 달아놓으니까 빠지면 버튼을 누르면 실린더에서 쭉 나오면서 우리 이삿짐 그 옆에 잡아주는 것처럼 쫙 누르면 앞바퀴가 들려요. 앞바퀴만 쫙 들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휠체어를 밀어버리면 그 장치는 뒤로 제쳐지고 앞으로 이제 전진해버리는 그 간단한 원리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교육 방식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모르겠습니다 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바로 성격이 급하고 바로바로 궁금하니까 해결하는
그러니까 답만 알면 된다. 맞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나 비슷한 문제 조금만 바뀌어도 해결을 너무 못하거든요. 진짜 제가 예,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을 바로 주지 않아요. 학생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좀 더디지만 본인이 찾아갈 수 있게끔 힌트를 주고 이런 역할을 해나가면서 교육을 하죠. 보통은 힘들어는 하지만 본인이 찾아는 나가거든요. 아, 본인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상? 어떤 저는 호불호가 확실하거든요. 교사라면 물론 제가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거. 근데 잘 안 되지만 저도 잘 못해요. 사실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하는 사람. 어렵다. 네. 네.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당연한 건데 어려워요. 그럼 학교에서 학생을 위하지 뭐 누굴 위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삶도 있기 때문에 네. 학생에게 온전히 이런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학생을 위한다라는 것은 이 학생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넓은 폭으로 좀 공감도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꿈을 꾸게끔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고 그런 선생님이 뭐 물론 계시거든요. 은사님도 계시니까 저도 그런 분이 좀 멋있더라고요.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내 삶에서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는 학생들이 와, 저 선생님 멋있다. 진짜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춤에 좀 빠져 있거든요. 춤은 잘 못 추는데 춤에 좀 빠져 있는데 제가 전혀 못하는 분야잖아요. 못해도 못하는 거 알아요. 저는 못하니까 도전하는 거거든요. 사실. 야. 네. 제가 잘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잘하는 거 그냥 내가 추는 것 뿐이. 저는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하는 거지 못하는 게 부끄럽진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학생들이 저 선생님은 뭐 진짜 별의별 거 다 도전해 보시고 되게 도전을 무서워하시지 않네?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으면 학생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거든요. 과목을 준비하시면서 교육하시면서 네. 조금 이제 좀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목들의 분류로 봤을 때는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살짝 이게 조금 뭐 학생들은 이거 왜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들을 때 왜 해야 되는지는 저는 답은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이제는 알 것 네, 같아요. 답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을 말해 주는 데까지의 저도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해? 라고 했을 때 마냥 좋게 누구야? 뭐 이거는 이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뭐 좋게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뭐 좋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막 좀 끓거든요. 아직 제가 젊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우리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또 뭐라고?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소리 들으면 이제 조금 힘이 빠지고, 보면 저희 학교에서도 기술 선생님은 저 혼자밖에 없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과목 선생님은 뭐 6, 7명씩 있고, 혼자 뭔가를 한다? 좀 외롭죠, 사실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교과 이제 내용으로 보자면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기술,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회로, 공학 일반이라는 공학의 전반적인 전체 공학, 그 다음에 지식재산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발명, 특허, 창업, 경영까지 가르치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일단은 가르칠 게.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 탓이고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기술이라는 것은 신기술이 항상 빨리 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접목을 빨리 하고 이게 학습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경우가 있죠. 수준 차이가 나죠, 사실은.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 새롭게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다? 내년 되면 올해의 트렌드가 내년엔 트렌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듣다 보니까 답답한 게 이게 필수 과목이 돼야 되는데 필수 과목을 좀 학생들이 스스로 필수 과목으로 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